그러니까 저는 경상도 표현 중에 그 표현 좋아하는데 제가 못 따라하는데 맞나 이런 표현이면 죄송해요. 이제 경상도 진짜 네이티브 장학생들이 보면 화낼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화가 많아서 이런 걸 참지 못하고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동네 아저씨가 이런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너는 참 세상에 난 애정이 많구나. 세상에 애정이 없으면 그렇게 화낼 일도 없고 뭐 참을 일도 없고 참지 못할 일도 없고 그냥 살게 된다. 우리의 얘기를 다 하기엔 한마디로 부족해서 팟캐스트 한 문장으로 부족해서 지금 시작합니다. 본 팟캐스트는 노무현 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문장으로 부족해서 MC 노무현 장학생 배세민 차원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누군지 짧게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예, 저부터 하자면요. 그 YTN 자막 느낌으로 제가 직접 준비를 했는데요. 16기 노무현 장학생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언론창이랑 오마이뉴스에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2000년대생 최초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상 받은 경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2024년 은평구 모범 청소년상 수상까지 대단하시네요. 했고, 뭐 박시영 TV, 안진걸 TV 이런 다수 유튜브 출연 경력이 있습니다. 뭐 요 정도로 직접 준비를 해왔는데 대단하십니다. 다음에 우리 배세민 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 전공 학생이자 제16기 노무현 장학생으로 활동하고 있는 배세민입니다. 현재는 서울시 의원 박유진 후원의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회계와 의원님의 홍보를 맡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무국장이면 굉장히 요직인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당연하죠. 총괄하고 있죠. 네, 그렇고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왜 만났냐 하면은 그 봉화 캠프 기억나십니까, 다들? 당연하죠. 예, 벌써 시간이 꽤 오래 지났어요. 6월 27일, 28일이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저희가 봉화 캠프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됐는데요. 그렇죠. 네. 사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제작진 분들도 다 봉화 캠프에서 만난 분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는 지금 MC로 사실 숟가락만 올리고 있을 뿐이고 또 많은 제작진 분들이 또 그분들 다 우리 장학생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다시 만난 이유 뭡니까? 봉화 캠프가 1박 2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참 부족한 시간이었는데요. 장학생 한 명 한 명이 이제 꿈, 희망, 열정 이런 것들이 반짝거리는 게 보이는데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못해 너무 아쉬웠거든요. 봉화 캠프를 다녀온 장학생들이 하나같이 이제 하는 생각이 있는데 작은 노무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네, 사실 1박 2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야기를 나눠보자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마침 우리 노무현 재단에서 또 이 공간을 지원을 해주셨어요. 너무 그래서, 감사하죠. 예,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렇게 우리 팟캐스트가 탄생했다.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 팟캐스트에서는요, 각기 다른 꿈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작은 노무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앞으로 한 달에 2번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노무현 장학생 게스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영광스러운 오늘의 첫 게스트는 이미 와 계시죠? 네, 지금 저희 옆에 앉아 계시고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작은 노무현과의 만남, 그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노무현 장학생 16기 동문회장을 맡고 계세요. 우리 오승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노무현 장학생 16기고요. 동문회장을 영광스럽게도 맡게 됐습니다. 네. 오승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카메라 단독샷을 지금 네, 받고 영광입니다. 계십니다. 네. 오랜만에 보니 더 반갑네요. 잘 지내셨어요? 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동문회장으로서 소임도 잘해야 하는데 앞으로도 잘해야겠다고 다짐하기 위해서 오늘 팟캐스트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승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작은 노무현이 궁금해서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해. 너무 궁금해요. 아니 차원님 뭐가 그렇게 궁금해요? 아니, 오늘 만나는 작은 노무현 누군지 혹시 알아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작은 노무현이 궁금해서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광대가 되고 싶은 재밌는 활동가를 지향하는 오승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정말 큰 웃음 빅잼이 많이 만들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사실 우리 승재 형 소개가 나무위키에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아, 저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사실이긴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 네. 만든 건지 알고 계십니까? 저도 알지 못하고 주변에 지인들한테 추궁을 했는데도 네. 결국에는 진범을 잡는데 실패했습니다. 누군가는 만들었을 텐데. 네, 누군가 만들었을 텐데. 이 사진 마음에 드십니까? 너무 옛날 사진이어가지고요. 좀 예. 부끄럽습니다. 예, 이 네임드의 상징이 사실 이 나무위키인데 여기에 우리 승재 형님에 대한 정보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 네, 나무위키에 재밌다는 평가가 들어갈 때까지 앞으로 정진하려고 합니다. 네. 2017년 또 커밍아웃을 하신 걸로 아, 네, 맞습니다. 유명한데요. 그래서 네, 제가 네. 오늘 네. 요 LI로서 아, 네. 그 지지 라는 마음을 여기서 지지하고 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그 2년 전 키어 축제에서 제가 네, 네. 받은 요 네. 부채도 오늘 간직하고 계시군요. 예, 오늘 오신다고 해서 준비성이 예, 철저하시네요. 예, 그러네. 이렇게 예,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역시 MC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예, 달라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저희가 승재님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재밌는 글을 발견했는데요. 예, 제가 페북에서 찾았습니다. 어떤 글이죠? 25년 7월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아, 예, 뭘 잘하고 싶었는지 도대체 기억나세요? 너무 예. 유망한데요. 예, 아, 제가 사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 이제 조사를 하면 할수록 예. 아, 정말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사회적으로 너무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개인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분들 인생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책임감에 이제 짓눌리게 될 정도로 책임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뭔가 표출하고 싶다. 표출할 수 있는 장이 제가 페이스북밖에 없어서 응원 이제, 받고 싶다 네, 이런 마음이 네, 그렇습니다. 아, 네, 필요하셨구나. 응원을 받고 싶어서 하지만 술은 먹고 쓴 것이 아니다. 제정신으로, 네, 제정신으로 제정신으로. 쓰신 응원을 많이 네, 받으셨네요. 응원 우리 장학생을 포함해서 우리 송주 네, 이분도 우리 장학생이에요. 네, 치료하셨습니다. 네, 장학생님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셨고 또 그 응원 덕분에 지금 열심히 잘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오늘 팟캐스트가 재밌어지는데요. 승재님을 소개하는 또 다른 키워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오래 참음인데요. 참는 걸 잘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참는 법을 정말 다양하게 많은 곳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오래 참는 게 결국에는 어떤 문제 제기를 함에 있어서도 가장 강력한 한 방을 만들어준다는 생각도 있고 사회 변화에 대해서 제가 꾸준히 어쨌거나 다양한 측면에서 참여를 제 나름대로 해왔는데 그리고 지금 하는 이태원 참사 특조위 조사관 일까지 해서 사실 문제 제기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싸워야 되는 때도 있는 직업과 활동이었지만 그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그 문제 제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 오래 참으면서 문제 상황에 대해서 차분하게 인식하고 또 고민하고 다양한 해답들을 찾는 과정들이 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사람은 오래 참아야 좀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요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조사관 사실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저는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외국인 피해자를 담당하는 조사관이고요. 그래서 이태원은 워낙 글로벌한 지역이기 때문에 외국인 피해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참사 당시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고 이후에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해외 출장도 가서 직접 말씀도 듣고 했고요. 조사관이 된 계기는 주변에서 추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관에 추천을 해주신 게 아니고 이 자리가 정말 당신에게 어울리는 자리인 것 같다. 이 일은 당신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다. 과분하게도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셔서 고민을 하다가 제 자만이 아니라 누군가 추천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감사하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사관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시면서 느끼는 바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승재님에게 그 경험이
어떻게 다가온 것 같으세요? 저는 굉장히 놀라웠던 게 사실 저희 조사를 받으신다고 해서 어떤 이익이 당장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금전적으로 당장 보상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뭐 추가적인 신분상 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이 시간을 내서 그리고 아픈 트라우마에 가까운 기억들을 계속 꺼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런 참사가 발생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본인이 뭔가 보탬이 되고 싶다. 이런 소위 연대의식으로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연락을 해도 응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힘쓰고 있구나. 거기서 저도 이제 힘을 얻고 더 열심히 좀 일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무현 장학생에 지원하게 된 계기도 그와 관련이 있을까요? 네, 제가 울산에서 장학생으로 뽑혔는데요. 이 특별조사위원회 오기 전에 울산에서 한 1년 정도 살았었습니다. 근데 울산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역동적인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을 소식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내게 됐는데 소위 그 시청이나 시의회에서 이 대규모 토목공사라고 할까요? 사실 좀 시민들의 어떤 인식과는 괴리된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쳤었어요. 예를 들면 울산역은 좀 시외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내까지 들어오는 길이 있는데 그 길에 이제 산 벽면에 기업가 얼굴을 흉상으로 새기겠다. 예를 들면 이런 정책을 세금으로 한다는 때가 있었습니다. 울산 출신 기업가들 네, 새기겠다 울산 이거군요. 출신 기업가들. 그래서 기업가들이 프라이드를 느끼게 해서 투자를 늘리겠다 이런 명목이었는데 사실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돈이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민 개인으로 이제 막 분노하면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목소리에서 이제 노무현재단 지역위원회를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활동을 찾아보니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가 이 울산의 굵직굵직한 시정이나 어떤 이 소식들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비평과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을 매우 적시해하는 기관 단체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재단에 정말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고 또 그때 마침 장학생 모집한다는 소식을 보게 돼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럴 돈이면 노동자들의 처우를 좀 더 그렇죠. 개선시키는 네, 게 네. 경제 발전에는 훨씬 도움이 되는 길일 텐데. 네, 정말 예.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예. 좀 뭔가 손쉽고 예. 뭔가 바로바로 예. 치적으로 삼을 수 있는 일들을 그렇죠. 우선으로 삼는 것 같아서 좀 전시 아쉬웠어요. 행정이라고 네, 하는. 예. 맞습니다. 왜 울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울산에 제가 이제 교제하는 분이 울산에 사셨어가지고 아. 네, 제가 쉬는 동안 잠시 울산에 살러 갔다가 울산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울산 이야기 이제 또 많이 해주셨는데요. 울산 이행시 가능하신지요? 울산 이행시 예. 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대본에 이행시는 없는 겁니다. 거의 대본에 인권 없는 침해에 건데 가까운 것 같은데 저희는 좀 이런 울산에 해볼까요? 대한 애정을 아, 확인하기 역시- 위해서 네. 저희가 매섭네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울 예. 울산은 산. 이게 진짜 어려운데요. 울산은 예. 이따가 끝나기 전에 네, 제가 한번 다시 제시도 기회 드릴 말씀- 테니까요. 네, 네, 예. 어떤 활동들 또 울산에서 하시고 싶으신지. 저는 울산에서 일단 청년들 목소리를 모으는 활동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울산은도 이제 다른 비수도권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 지역이에요. 그리고 청년층의 유출이 매우 빨라요. 그래서 울산은 서울로 가는 청년들도 많지만 부산으로 가는 청년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이중으로 소위 유출이 되거든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울산이라는 공간에서 청년이 시민으로서 존재하고 기능할 수 있는 어떤 공간, 기회, 자원 이런 것들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청년들이 좀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다양한 기회를 창출해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저는 그 공간이 노무현재단 지역위원회가 그런 공간으로서의 플랫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서 울산으로 돌아가게 되면 지역위원회를 좀 플랫폼 삼아서 청년들의 좀 다양한 이야기를 모으는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지방 출신이라 이제 승재님의 말씀에 많이 공감이 되는데요. 또 이제 승재님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걸 또 사회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나무위키를 또 쭉 보니까 승재님이 정의당 대변인으로도 활동을 하셨는데 대변인은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걸까요? 뭔가 정석으로 제가 이제 대변인이 된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모두 그렇겠습니다만 이제 사실은 말과 글로써 무언가 전달한다는 것이 좀 낯선 일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과 글로 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그때 당시 당에 있었고 감사하게도 이제 주변에서 오승대라는 사람이 그래도 특히 청년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기에는 좀
경력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주셔서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여의도가 이 청년 정치인들에 대한 다양한 좀 기회를 주자 이런 좀 흐름이 있었어서 그 흐름에 운 좋게 탑승을 해서 대변인이 됐습니다. 지금도 막 영상 같은 거 찾아보시고 하시나요? 아니요, 제 영상은 절대 찾아보지 않고요. 네, 절대 찾아보지 않고요. 네. 다만 이제 네. 그때 이야기했던 의제들, 네. 그때 그런 거는 대변했던 지금도, 분들은 네. 어떻게 지금 살고 계시고 네. 어떤 문제가 아직까지 있는지 그런 네. 것들은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찾아봐 주셔야 됩니다. 아, 네. 오늘 영상은 열심히 꼭 참고 예. 제가 보고 주변에도 열심히 알리겠습니다. 예. 동문회장으로서 역할이니까요. 예. 그럼 방금 또 말씀을 좀 하셨었는데 어떤 순간들 좀 기억에 남으시는지요? 저는 사실 이제 소수 정당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큰 정당들이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문제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았을 때가 가장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일례로 제가 일했던 때는 코로나가 한참 유행하던 때였는데 그때 이제 연극 극장들에 대해서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력하게 규제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2자리 건너뛰고 1명씩 앉고.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소극장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몇 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연극인들이 막 이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이랬었는데 당시 워낙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치권에서는 크게 대두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아 이거는 좀 논평을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준비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문제를 딱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제 기억으로는 딱 캐치를 해주시고 아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지적한 곳은 정의당 그리고 지적한 사람은 오승재 대변인 뿐이었다 이런 뉘앙스로 평가를 해주신 게 아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나름 사회적인 의미를 갖고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네. 감사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실제로 고등학교도 예술 관련 고등학교 나오시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예술인 너무 잘 알고 정말 있으신데요. 철저한 조사를 해오셨군요. 예, 무섭습니다. 완벽하게 뒷조사했습니다. 네. 제가. 근데 이 활동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잘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고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하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아까 오래 참음을 저를 표현하는 키워드라고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래 참지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삼고 계속 의식하면서 살아야만 오래 참고 살 수 있거든요. 세월이 지나면서 세월이라는 표현 좀 웃기긴 합니다만 시간이 쌓이면서 다양한 방법들을 알게 되니까 사실 제가 다양한 방법을 몰랐을 때는 직접 행동이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것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제가 정치도 경험하고 사회운동도 경험하고 최근에는 행정도 경험하게 되면서 아, 사회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구나. 그러니까 더 오래 참고 그러니까 제가 참지 못하니까 오래 참고 숙고하고 또 방법들도 고민해보고 가장 효과적인 게 무엇일지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울산에서 또 화나는 일이 그렇게 있잖아요. 그럼 제가 열변을 토합니다. 울산 술자리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이러면서 막 하니까 가만히 이제 노동조합 활동하시던 아저씨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 아저씨라고 하는데 그 동네 아저씨가 이런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너는 참 세상에 난 애정이 많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인가 하고 여쭤보니 세상에 애정이 없으면 그렇게 화낼 일도 없고 뭐 참을 일도 없고 뭐 참지 못할 일도 없고 그냥 어찌저찌 살게 된다 관심을 갖지 않고 근데 너는 매 순간 그런 일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화도 냈다가 기뻐도 했다가 막 슬퍼도 했다가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참 세상에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 한쪽 마음이 또 넓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화가 많아서 이런 걸 참지 못하고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또 한편으로 보니까 아 그 반대면에는 애정이라는 키워드가 또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면서 그래서 저는 울산이라는 도시에 또 애정을 막 더 가지게 된 거죠. 울산 사람들 이렇게 좋은 얘기도 해주는 좋은 사람들이 많은 도시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 러시아 문학가 네크라소프가 한 말이 있잖아요. 그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자는 조국이었나요? 민족이었나요? 아무튼 사랑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예. 아주 관통하는 표현이네요. 예. 그게 딱 맞는 표현이 아닌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사투리로 이야기하시나요? 아 그럼요. 근데 제가 감히 네이티브를 흉내내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경상도 표현 중에 그 표현 좋아하는데 제가 못 따라하는데 맞나 이런 표현인데 죄송해요. 이제 경상도 진짜 네이티브 장학생들이 보면 화낼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 표현이 저는 너무 좋은 게 제가 무슨 말을 막 하면 서울 사람들은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제 주변에 있었던 분들은 바로 이제 의견도 얘기해 주시고 뭔가 이제 반박도 하고 이제 이런 식의 제 주변에 지인들이 많았는데 울산에 가니까 대체적으로 일단 만나를 해줘요. 맞아요. 아 맞아. 맞나 맞아요. 맞네 뭐 그러나 뭐 이런 그러나. 표현을 이제 하면서 먼저 이제 이렇게 공감을 해주십니다. 아. 공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경상도는 표현이 되게 간결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길게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싫어하죠.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고 막 딱딱딱딱 이렇게 정리되는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인 도시다. 그리고 네. 이름을 꼭 불러주거든요. 승재야 이렇게 해서 이름을 꼭 불러주기 미나 때문에 이런 예. 식으로. 그게 너무 정감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여러모로 참 매력적인 도시였다. 네. 그러면 우리 승재 형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보는 두 번째 코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은님 요즘 무슨 생각하세요? 야구 생각, 그리고 주식 생각, 그리고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죠. 우리 작은 노무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궁금해서 지금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쭉 많이 했는데 최근에 좀 관심 있는 분야 있다면 어떤 분야 있을까요? 저는 요새 이주민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외국인 사건을 담당하게 됐기도 했고 또 제가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도시 우리 울산이 굉장히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도시예요. 특히 저는 울산 중에서도 동구 바닷가에 있는 자치구인데요. 이제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외국인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구가 15만 정도 되는 규모인데 이주민이 10,000명 정도 됩니다. 외국인이. 네, 그래서 굉장히 외국인이 이미 그 생활 곳곳에 들어와 있는데 사실 이주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주민의 문제로서 봤을 때 우리 사회가 좀 피상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 문제는 이제 외국인 아동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국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주민으로 오셔서 여기서 태어나서 나고 자랐는데 국적은 외국인인 이제 이런 아동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동들의 지위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시각각 변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빨리 답을 내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일로서도 외국인들을 계속 많이 만나게 되니까 더 그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울산에 제가 참 좋아하는 분데 그 고 노호키 교육감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분이 이제 그 이주 노동자들의 맞습니다. 자녀들의 손을 네, 잡고 네, 등교하는 모습이 네. 굉장히 감동적으로 저도 네. 봤는데 저도 그 책을 저는 그 책을 울산에서 그러니까 그 일화를 다룬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울산 정착 내용을 일화로 담은 이제 기자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요. 너무 감명 깊게 봤고 그래서 울산에 있을 때도 너무 좋았던 게 그런 뭔가 교육감 그리고 그런 정신 그리고 교육청의 슬로건도 저는 되게 좋아했습니다. 다나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이게 울산교육청의 로고였거든요. 근데 전 사실 교육청의 로고를 지금까지 학교를 초중고를 다녔지만 기억하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말 하나는 정말 이 지역사회에서 교육이 표방하는 게 무엇인지도 잘 보여줬고 아무튼 정말 그래서 그 도시를 더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듣다 보니 외국인, 이주민 그리고 아동에 관심이 많으신데 네. 처음에 관심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어요. 여러 사정이 있었는데 사실 고등학교 졸업장 하나로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이 많진 않잖아요. 많지 않죠. 그래서 제가 여러 방면으로 정말 다양한 산업군에 도전을 했었는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그 당시 인권위에서 아동 청소년 인권 관련 모니터링 사업을 주관할 코디네이터를 뽑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도 이런저런 활동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이력서에 써서 되겠어? 하는 마음으로 냈는데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아동 청소년 관련 인권 의제들을 일로서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아동 청소년에게 가장 안전하고 아동 청소년에게 가장 소위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어줄 때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사람다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거구나. 왜냐하면 아동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그러니까 인권과 관련해서는 특히 계층이고 또 집단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아동 청소년 인권을 잘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면 결국에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잘 보장되는 사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주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 말한 일화들 이외에도 이주민이 사실 살기 좋은 세상은
정주민도 살기 좋은 맞아요. 세상. 네,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더 그렇게 제가 집중하게 된 것 같아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좀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권리를 더 두텁게 하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승재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연대, 공동체 이런 키워드가 생각나는데요. 승재님에게 연대, 공동체는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사실 이제는 더 외면할 수 없게 된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점점 더 차별과 혐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야말로 연대와 공동체라는 의미를 계속 되새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비유를 자주 쓰는데 좀 땅이 튼튼해야 건물도 우뚝 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우리 사회 집안을 소위 이루고 있는 정말 많은 시민들이 그러니까 있는데, 집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넓고 고르게 퍼져 있는 것이고 제각기 다른 뭐 암석과 이런 걸로 구성돼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 그것을 단단하게 균일하게 만들 때 이제 건물을 우뚝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성장도 중요하고 개발도 중요하고 뭐 다른 요소들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인권과 존엄에 관한 평등이 집안으로서 다져질 때 그런 성장이라는 건물, 뭐 소위 개발이라는 건물도 좀 우뚝 설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집안과 건물의 비유를 자주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지금 이태원 참사에 관련해서도 이거 왜 우리가 추모해야 되냐, 뭐 내일도 아닌데, 그 뭐 연대도 왜 내일도 아닌데 알 바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어떻게 답변해주고 싶으세요?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저는 사실 그러니까 연대가 의무의 개념이라고 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연대가 의무의 개념으로 치환되는 순간 사실 연대가 가지고 있는 진짜 가치, 어떤 자발성이라든지 어떤 호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라지잖아요. 사실 연대라는 것은 아주 커다란 운동장에 우리가 다 모여 있고 그래서 다 부분 뭐 철봉이면 철봉, 정글짐이면 정글짐 이 정도의 어떤 공간적 차이일 뿐이지 결국에 정글짐을 못 쓰게 되면 철봉도 이제 사가서 무너질 때가 되는 것이고 이런 좀 다 연관관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사안에 연대한다, 어떤 사건에 연대한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나 개념보다는 결국에는 여기서의 영향이 내일에게도 미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같이 고민해 보는 것. 그래서 저는 이야기 모임이나 이런 방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각자의 의미를 가감없이 얘기하고 또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또 연대, 공동체, 우리 노무현 장학생들에서 또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동문회장으로 지금 선발이 되셨는데, 그 우리 정님께서 실제로 이런 걸 만들자고 이제 제안을 하셨고 또 단독으로 입후보 하셨고 그래서 총대를 거의 뭐 K9 자주포를 매셨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거 한 명이 총대 안 매면은 이거 안 되거든요. 흐지부지 되죠. 예,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그렇게 시작하시게 된 건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길 바라시는지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봉합 캠프에서 장학생들을 1박 2일 동안 만나니까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제 다양한 활동 그리고 성과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목표도 분명하시고 뭔가 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런 저도 그랬고요. 당연히 저도 그랬고,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저는 빽이 없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어디 기댈 수 있는데, 어디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어디 모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점 그리고 우리 사회적으로도 부족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청년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회 참여와 진보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더 그런 것들이 부족해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빽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맥락에서 동문회라는 틀이 좀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빽이 우리 기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커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어떤 아름드리 나무 같은 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동문회장까지 할 생각은 없었으나 빨리 판을 깔아드리고 싶어서 제가 빨리 판을 깔아드리고 빨리 빠지고 싶어서 판을 깔아드리자는 생각으로 동문회장을 결심하게 됐고요.
잘한 선택인 것 네, 같습니다. 다들 그때도 승재 형님밖에 없다고 다들 그랬어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저분이 하셔야 된다. 우리 분위기 메이커시고. 다들 얘기를 했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잘 됐다 생각이 들고 저도 그 다른 기수들끼리도 좀 이렇게 교류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걸 정말 원해요. 예. 그래서 선배님들 혹시 이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보신다면 꼭 연락을 주시고요. 저희 예. 후배 장학생들이 나섰으니까요. 꼭 예. 연락 부탁드리고 메일로 좋은 제안 주시면 네. 저희가 적극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밥도 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 기수 장학생들이 이제 쭉 선발될 텐데 그 장학생들과도 같은 어떤 지향을 가지고 모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어쨌거나 지역을 또 기반으로 장학생들이 선발되는데 그 지역 기반으로도 또 모임들이 계속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저는 맞아요. 울산 장학생으로서 느끼는 바였는데 울산 장학생은 2명 올해 2명이 뽑혔거든요. 근데 사실 인구 100만의 도시에서 2명은 굉장히 좀 작은 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2명이 계속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그룹이 된다면 이건 사실 그 재단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회에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어떤 그렇죠. 네, 공동체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맥락에서 좀 지역에서도 좀 이렇게 흥했으면 좋겠고 서울에서도 흥했으면 좋겠고 네, 기수별로도 흥했으면 좋겠고 이런 욕심이 네, 초보 동문회장으로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동문회장으로서 가장 이제 16기 기수분들과 같이 하고 싶은 활동이 있으세요? 저는 어쨌든 동문회를 처음 띄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틀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문회장으로서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 건 2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송년회, 뭐 이름은 어떤 것이도 상관없는데 송년회. 연말이든 연초든 꼭 한번 모여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이제 어떤 루틴의 시작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노무현 장학생들이 모여서 서로 사는 얘기도 하고 네트워킹도 하고 기수와 지역을 막론하고 어울리고 그래서 거기서 또 뭔가 새로운 기회들이 창출되고 이런 자리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로서는 사실 저는 학술대회, 이름은 또 학술대회가 아닐 수도 있긴 합니다만 들어보니까 장학생들이 각 분야에서 굉장히 각자의 전문성과 어떤 역량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MC님도 굉장히 이제 이 언론과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내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뭐 미미하지만 뭐 조금씩 하고 굉장한 있습니다. 성과. 저 예. A4지 한 장을 다 채울 수 있을 만큼의 성과를 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는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자체도 또 교류와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장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발표를 하고 뭐 토론도 하고 뭐 단순히 그러니까 학술에 관한 문제거나 활동에 관한 문제가 아니어도 저는 예술 작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또 재단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그런 발표회나 학술 대회를 하기에 좋은 최적화돼 있죠. 공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지원을 해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을 때 얼른 써먹자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 모르지만 부회장들이 또 암약하는 부회장님들이 또 계십니다. 아, 제가, 그렇습니까? 회장 혼자 독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암약하는 부회장들이 있어서 이제 조만간 공개를 해드릴 것인데요. 왜 암약하고 있냐면 네. 구체적인 사업과 함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물 밑에서 준비를 하고 그렇구나. 있고 그런 좋은 행사 2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후에는 좀 이런 것들이 정례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별개로 장학생들이 막 제안을 해서 뭔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 우리 팟캐스트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렇게 맞아요. 제작진부터 훌륭합니다. MC까지 그럼요. 자발적으로 먼저 동문회장이 하는 사업보다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좀 많이 이루어져서 너도 나도 뭔가 하고 싶다. 함께. 이런 판이 깔아질 수 있도록 저는 어쨌거나 계속 재단과도 협의하고 소통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제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또 송년회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저희 가면 그 숙소를 제공해 주시기로 그렇게 저번에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동화마을 한번 가면 그래서 네. 방법을 고민하고 있어요. 한강 치맥 파티 이런 것도 치맥도 해보고 있습니다. 마침 싶어요. 또 네, 아침 저녁으로 한강. 선선해지는 이 무렵에 지금 딱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네. 가감 없이 대중 없이 제안해 주시면 우리 장학생 여러분 보고 계시죠? 네. 꼭 부탁드립니다. 보셔야 되는데 이거 듣고 장학생 계시죠? 분들이라도 보셔야 보고 돼요. 계시죠? 혐의고 이런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요. 장학생 여러분들이 조회수 많이 올려주셔야 합니다. 예. 조회수 몇을 목표로 할까요, 우리? 천회 한번 가봅시다. 정말. 네, 천회. 꿈의 수산데. 천에 네. 이뤄서 다음 화 때는 또 더 큰 꿈을 꾸시기를 바라면서 5회 때는 또 예. 100만 뷰 한번 좋습니다, 한번 좋습니다. 노려봅시다. 100만 뷰를 향해서 여기 또 이제 네, 기운을 네, 네. 받아가지고 우리 네. 재단 유튜브와 네. 이런 기를 받아가지고 100만 뷰씩은 우리 메이저리그 부장 가야죠. 좋습니다. 알릴래요. 네. 노무현 재단 유튜브에도 유튜브에도, 올라올 수 예. 있지 않을까.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그쵸. 크게 네. 그럼요. 좋습니다. 그럼요. 네.
많이라도 나오면 참 좋겠다. 누적으로 많이라도. 네, 앞으로의 장학생 모임도 진짜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한 문장으로 부족해서 1회차를 마칠 시간입니다. 아쉽네요. 진짜 아쉽습니다. 진짜 아쉬운 것 진짜 같습니까? 아쉬워요. 약간 솔직히 기력을 약간 뺏기긴 했습니다. 이 MC 두 분의 역량이 매우 뛰어나서 제가 지금까지 녹음에 몇 번 참여해보진 않았지만 정말 내노라 하는 MC들 못지않게 너무 저를 강하게 조사도 해오시고 고맙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근데 진짜 아쉬워요. 왜냐하면 사실 1박 2일도 우리가 아쉬웠는데 맞아요. 이 한두 시간 얼마나 아쉽습니까? 아쉽죠. 즐거우신 거 맞으시죠? 그럼요. 그래도 너무 즐겁습니다. 좋습니다. 다들 아쉬우시죠? 그래서 딱 한마디를 더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한 줄로 웃고 웃어주시면 됩니다. 진짜 이렇게 웃는 거예요? 진짜 웃어주시면 되고요. 한 줄로 울고. 웃다가 울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음속에 콕 박힌 그 문장. 오늘의 한 문장 함께 들어볼까요? 내 인생의 한 문장. 잘 살려주었어요. 당연하죠. 너무 웃기고 너무 몰라요. 승재님께서는 생각나는 한 문장이 있으실까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이제 파친코 소설, 파친코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제 거기 첫 문장이 생각이 나네요. 역사는 우리를 저버렸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세상이 나를 저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무렵에 이 문장을 딱 보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저버렸더라도 상관없다. 상관없이 살면. 그래서 이 소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넷플릭스에서 또 영상화 되기도 했는데 굉장히 지고 지난한 어떤 갈등과 고비들을 이분들이 겪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억척스럽게 살아내고 결국에는 어떤 삶의 의미를 찾는 모습들을 보면서 모든 문제가 사실 그렇게 여길 수 있다면 참 좋은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이 문장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사니까 좀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 뭐가 날 저버려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 오래 참음을 도와주는 첫 문장이어가지고 좀 그게 한 문장으로 또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마지막 코너인데요. 무엇이든 홍보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노무현 재단 홍보를 하시긴 하셨는데 뭐 추가적으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 뭐 다른 거 나 이런 거 하는데 좀 관심 가져달라 이런 홍보할 거 있으시면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그러면 저는 아까 동문회 홍보는 충분히 했으니까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이제 진상규명조사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현장에 계셨던 시민분들의 증언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야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고 피해자 권리도 보장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혹시 당시 현장에 계셨거나 현장에 계셨던 분을 알고 있는 분의 좀 연락을 간절히 저희는 기다리고 있고요. 그날의 트라우마를 복귀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이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이라면 이제 그분이 용기를 가지고 트라우마에서부터도 멀어지고 뭔가 진실과 어떤 이 재발 방지로 가까워질 수 있는 다양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그런 도움을 함께 주시면서 그분들이 용기 내서 목소리 내실 수 있도록 좀 옆에서 응원도 해주시고 독려도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런 이야기뿐만 아니라요. 내가 뭐 요런 거 좀 알리고 싶다. 그런 것들 있으신 분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요. 영상 설명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한테 연락하실 수 있는 구글 폼이 있고요.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 설명글에 있으니까요. 많이 접속하셔서 하십시오. 우리 동매장님께서 하트를 봐주세요. 하트로 지금 어필해 주시고 계십니다. 많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이제 슬슬 진짜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 승재님께서는 한 문장으로 부족해서 첫 게스트시잖아요. 네, 영광입니다.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울산 이행시 먼저 마지막으로. 정말 정말 하는 건가요? 이행시로 소감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울산은 역동적으로 산 사람들의 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동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어. 도시. 왜냐하면 예. 우리 산업화를 사실 이끈 도시이기도 하면서 예. 굉장히 다양한 변화를 온몸으로 체험한 도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떤 다양성이라든지 어떤 상대에 대한 존중, 배려 이런 것들이 묻어나는 도시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만큼 복잡한 도시고요. 예. 그래서 울산이 좋다. 저는 그래서 울산 장학생이라는 사실도 좀 자랑스럽습니다. 네. 소감은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사실 약간 첫 타자라고 해서 부담도 좀 있었고 준비하시는 게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이미 기력이 다 소진되진 않으셨을까 이런 약간 염려를 했는데 저의 기우였던 것 같고요. 예. 다들 너무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재밌는 자리였어가지고 저는 정말 감사했고 앞으로 이제 출연하실 장학생들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궁금해집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람 사는 세상 작은 노무현 이제 장학생이자 또 동무회장으로서 꾸준한 활동, 정말 좋은 활동, 그리고 또 활동가로서도 또 사회에 도움이 되고 또 재밌는 그런 활동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한 문장으로 부족해서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한마디 같이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문장으로 부족해서 2화부터는 16기 노무현 장학생분들의 작은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